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본래 3년 전 코디정 채널을 시작할 당시에는 철학, 역사, 과학 등의 다양한 지식에 관한 콘텐츠를 코디정의 지식 채널을 통해 공유해 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만, 구독자님의 주된 관심사에 따라 채널이 발전하다 보니 지금은 철학이 메인이 된 채널로 성장했습니다. 불만 없습니다. 오히려 고맙지요. 구독자님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만들기에 애쓴 덕분에 코디정도 똑똑해진 기분 듭니다. 감사합니다. 철학 앞으로도 깊어질 것입니다. 특히 칸트 철학에 관해서는요, 푹푹 빠지는 매혹적인 영상을 만드는 게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식 채널답게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지식도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지식이 구독자 여러분의 생활과 지식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 미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철학사조, 철학사상가, 그리고 그 시대의 지배적인 생각에 따라 달라지기는 해도 철학과 미술이 아주 동떨어진 건 아닙니다. 철학가나 예술가나 양쪽 모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표현의 관점에서 예술가는 철학자보다 더 유리합니다. 철학자는 언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자기 사상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예술가는 더 다양하고 훨씬 강렬한 표현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수단 말이죠. 철학이든 예술이든 독자든 관람자든 표현 그 자체가 아니라 표현된 생각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쩐지 현대미술의 실마리를 이야기한 느낌마저 듭니다. 오늘은 현대미술가 중에서도 한 사람, 루치오 폰타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미술 작품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미술이라고 하면 정교하게 그려진 인물화나 풍경화를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현대미술에서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을 표현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개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세계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압니다. 철학자들의 그런 관점이 생각 많은 예술가들에게 생겨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이탈리아 현대미술가 루치오 폰타나는 바로 그런 혁신적인 시도를 했던 대표적인 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익숙한 풍경도 사람의 얼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폰타나는 단순히 붓으로 색을 칠하거나 형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를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캔버스를 단순한 그림의 바탕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를 작품의 일부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붓을 내려놓고 직접 칼을 들어 캔버스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 캔버스를 칼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봅니다. 위에서 아래로 길게 이어진 틈이 생기겠죠. 이것은 이 캔버스에 생긴 이 틈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찢어진 사고 해프닝이 아니라 갈라진 틈 속에 뭔가가 발견되었다 라고 내가 의심을 하는 동안에 평면적이만 했던 캔버스는 숨겨둔 깊이까지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폰타나는 이러한 작품을 통해 공간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미술이 단순히 2차원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거부했습니다. 그림은 평평한 캔버스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공간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그림이 될 수 있다 라고 믿었던 건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캔버스는 그림을 그리는 판입니다. 그림 뒤에서 보면 그 그림을 볼 수 없죠. 그림의 세계와 그림 뒤쪽의 세계는 캔버스에 의해 차단되어 있습니다. 루치오 폰타나는 생각했습니다. 캔버스는 하나의 차단막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차원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 그런 문이 될 수는 없을까? 폰타나는 칼로 캔버스를 뚫고 찢음으로써 평면적인 공간을 깨뜨리고 깊이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칼자국 때문에
캔버스 평면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은 온통 갈라진 틈을 향합니다. 깊게 패인 틈 사이로 보이는 검은 공간.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뭐긴 뭐야, 찢어졌네. 아무것도 없지, 바보 같은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현대미술은 바보짓이죠. 이런 작품을 100억에 산 사람은 돈 많은 돈키호테, 갤러리와 평론가는 기름진 광대에 불과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대미술에 관심을 가질 리는 없겠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감탄하고 놀라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갈라진 틈 속에 보이는 것은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할 수 없는 가능성을 품고 있어. 이런 가능성을 캔버스로 보여주다니, 이야, 천재적이네 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보와 천재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고디정은 이렇게 되물으면서 바보짓이 아닌 천재적인 발견 쪽을 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권태, 무기력함,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숨막힘을 찢고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세계, 그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증거. 갈라진 틈 속에서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석의 문제라는 건데 그렇게 누군가 말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어진 일을 하고 결혼하고 늙어가는 평면적인 인생에서 그런 멍청한 사각형의 인생을 찢어내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엿보고 싶은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폰타나는 단순히 기존의 미술을 거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술이 더 이상 전통적인 기법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폰타나는 우리는 더 이상 회화나 조각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공간 속에서 예술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폰타나처럼 새로운 시도를 한 예술가 덕분에 우리는 미술은 꼭 붓으로 그려야 한다 라는 고정관념, 그런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현대미술에서는 작품 그 자체만큼이나 작품을 만드는 방법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작품이 완성된 형태보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생각이, 작가가 고민한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술은 단순히 보기 좋은 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폰타나의 작품을 통해 예술이 형태와 색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개념과 철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캔버스 위의 상처가 아니라 예술의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난해하기만 한 현대미술이 어쩐지 이해될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 조금이라도 생기셨나요? 감사합니다.